네, 안녕하세요. 가키마녀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제네시스 GV80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SUV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제일 비싼 차, 당연히 제일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는 이 제네시스 GV80의 가격은 9,400만 원입니다. 옵션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 같은데요. 9,400만 원짜리 GV80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요. 어떤 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정숙하네요. 지금 시동 걸려 있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스르르륵 하고 갑니다.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차 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엔진이 이렇게 가네요. 역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다. 지금 GV80이란 차가 얼마나 고급 자동차인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의 정숙함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즉시 엔진 오일을 교체하십시오. 엔진 오일 교체 후 오일 잔여 수명을 초기화하십시오. 뭐야, 왜 갑자기 교체를 하라는 거야? 이 차가 지금 10,000km 탔네요. 10,000km 탔으면 엔진 오일 교체할 때 됐지. 엔진 오일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하고 뉘앙스가 너무 다르잖아요. 교체 안 하면 고장 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엔진이 달려있는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이 차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타든 간에 이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진 오일 교체하십시오, 이 얘기를 여러분들도 반드시 겪게 되실 일입니다. 아니, 내 차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엔진 오일 교체하라고 알려주는 센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 뿐이지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도 괜찮던데요? 아닙니다. 안 하면 고장나요. 이거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걸 얼마 만에? 적어도 10,000km에는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자동차라는 게 이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만 되는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 위주로 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엔진 오일을 교체한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언제 갈았어 대체?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시죠?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유일한 가솔린 차인데 문제는 회사에서 이 차를 아무도 안 타요. 이게 이렇게 안 탈 차인가? 아니, 깔끔하고 좋잖아요. 좋은 차인데 왜 안 타는 거지? 전기차를 한번 맛보면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전기차 타던 사람이 가솔린 차 타면 부정적이다? 아, 자동차라는 게 이래선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로 한번 넘어간 사람이 가솔린으로 쉽게 못 넘어옵니다. 정말 전기차 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았던 이상 그냥 전기차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경험이 달라. 우리가 요즘 독일 차들 보면 전기차로 지나치게 빠르게 전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대포르쉐가 왜 갑자기 전기차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전기차를 타보면 그냥 가솔린 차보다 좋은 거예요. 탑 클래스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타보니까 야, 잠깐만, 이거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가솔린 차를 아무리 기술 개발을 더 한다고 해도 이 전기 파워트레인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 방법은 없는데? 라면서 전환해 버리는 거죠. 롤스로이스가 그렇고 포르쉐가 그렇고 부가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해버려요. 뭐랄까, 기존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약간 망연자실, 우리 그동안 뭐 한 거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 정숙함, 파워, 내구성 이런 것들 높이려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거 그거 다 뭐냐?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의 자동차일수록 전기차로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떤가? GV80의 전기차 있습니까? G90의 전기차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차는 조금 문제다 라고 하면 문제인 부분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또 한창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또 좀 내려왔죠. 왔다 갔다를 자꾸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만, 괜찮은 거였나? 라고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전기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기차가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차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는 항상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예로부터 그런 거 아니었으면 우리 주변에 증기 자동차 있어요? 없잖아요. 증기 자동차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가솔린을 따지면 전기차 효율이 가솔린보다 거의 3배, 4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에 있어서 당연히 미래에는 가솔린이 될 수가 없어요. 엔진이라는 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엔진 자동차를 갖고 있고 엔진에 대해서 정말 로망을 갖고 있지만, 엔진은 계속될 수는 없다 라는 걸 누구나,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겠다? 외우시면 됩니다. 엔진은 없어집니다. 바람이 약해져. 바람이 약해지고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죠. 바람이 약해지는데 통풍 시트도 약해지는 거 알죠? 통풍 시트가 약해져? ISG 되면 무조건 한 칸돼요. 제 스팅어도 그랬어요. ISG가 작동하면 통풍 시트도 낮춰요? 네. 아니 왜? 그래서 저는 항상 여름에 ISG 끄고 다녔어요. 아니 이 환경을 생각하셔야죠. 아니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ISG라는 게 그만큼 환경을 지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ISG를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꺼버리니까. 그래서 현대차도 ISG가 귀찮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ISG 끄는 버튼을 여기 드라이브 모드 바로 옆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ISG가 걸렸다가 시동 꺼졌다가 하는 과정도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부릉부릉 하는데 그나마 여름에는 좀 그나마 덜한데, 겨울에 또 냉간이니까 시동 부르릉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게 좀 짜증나죠. 게다가 보통 전륜구동차들은 짜증이 좀 덜합니다. 후륜구동이면 엔진이 이렇게 세로로 있거든요. 엔진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의 관성으로 부르릉 하고 시동 걸릴 때 약간 이렇게 차체가 이렇게 롤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짜증난다. 깜빡이를 켰을 때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들어와요. 아시겠지만 이게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 좌측에 내가 봐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위쪽이에요. 이걸 굳이 뭐하러 붙이나 싶을 정도로 실제 의미는 없는 정도의 그런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엉뚱한 데 보여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사이드미러 밑에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는 원래 뭐 하는 카메라냐면, 후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사방을 비춰주는 요 360도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후방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 끝이 여기 있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보여줘요. 요 360도 카메라에 이쪽을 비춰줄 게 아니라 후방 카메라에 이쪽을 비춰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요만큼 보여주거든요. 이만큼 열려 있는데 왜 요걸 보여줘? 요 아래쪽을 향한 카메라를 갖고 뒤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없는데, 후방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걸로 비춰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카메라를 하나 그냥 더 달아. 카메라 달면 그게 얼만데? 이 차가 8천만 원짜리 차인데 카메라 하나 달아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림이 좀 간섭이 없었으면 좀 더 보기 편했을 텐데. 게다가 림도 간섭이 있다? 네. 그쵸. 게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소렌토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소렌토는 저 안쪽에 있었거든. 일자로 이렇게 기다란 디스플레이를 달았잖아요. 핸들 림에 이게 가려져요. 계기판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일자니까. 여기 있는 거 손에 안 닿으면 됩니까? 무조건 손에 닿아야지. 센터 디스플레이가 가까이 와야 되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온 만큼 계기판도 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계기판은 멀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가까워야지. 근데 지금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가까운 만큼 계기판이 가까워서 계기판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냥 예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예뻐요. 예쁩니다. 기능적이냐?를 놓고 보면 그렇게 기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요 가운데 이 부분이 터치가 안 됩니다. 여기도 터치 안 돼요. 여기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터치가 되는데 그게 애매한 영역부터예요. 여기서부터 터치가 됩니다. 터치 안 돼야 될 이유가 오히려 없거든요. 글씨 있잖아요. 요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문질러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거 하면 요게 움직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요게 움직이는 거야? 요걸 위아래로 했을 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요걸 하려면 오른쪽으로 문질러야 되죠? 오른쪽으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땡이에요. 이걸 움직이려면 버튼 눌러야 돼요.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좌우 있고요. 위아래도 또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야? 연세가 많으셔서 이걸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건가? 이 차는 누굴 위한 거죠? GV80을 타는 사람들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50대가 타는 차입니다. 그분들은 사용 못하고 20대만 사용을 잘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현대 연구원분들도 사용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된 걸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우, 야, 이런 느낌 좋네요. 오, 가솔린 차에 대해서 욕만 했지만 이렇게 달려보면 또 역시 차는 또 가솔린이지, 이런 느낌을 또 느끼게 합니다. 사실 가솔린에 대한 애정은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이 넘은 가솔린 엔진에 대한 로망, 그런 것들이 쉽사리 사라지진 않겠죠. 이야, 이 엔진의 진동과 소리와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과속방지턱 넘는 느낌은 그냥 무난합니다. 지나치게 출렁거린다거나 운전자가 괴롭다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잘 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야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GV80은 승차감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차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원래 GV80이 튜닝이 썩 잘 된 차라고 할 수는 없죠. 확실히 세단을 만들던 제네시스 팀이 그대로 SUV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출렁거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단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도 이랬는데 이게 그다지 좋아지지 않은 느낌이네요.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목적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 검색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목적지 검색 표시 같으면 보통은 돋보기 표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돋보기 표시가 없어요. 돋보기가 아니고 이상한 표시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돋보기 안에 장소를 표시하는 걸 넣은 거지. 장소 돋보기를 굳이 넣으신 건데, 알겠습니다. 장소 돋보기. 만약에 운전자가 이렇게 손을 댄다면 여기서 가장 손을 대기 어려운 곳은 어딜까? 이 계기판은 사실 쉬워요. 가깝잖아. 여기로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 닿아. 여긴 안 닿아요. 제대로 앉았다면 여기가 닿으시면 안 됩니다. 운전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터치가 있습니다. 터치가 아니야? 이거 뭐야? 가이드 아닌가요? 가이드가 있어? 딱 봐도 가이드 같은데요? 아니 근데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가락이니까 저렇게 손가락을 해봐라. 여기다가 하라는 거구나. 진짜 현우 터진다. 와, 세상에. 요거 하면 전치 삭제가 되겠지, 요거 하면 띄어쓰기가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지만 터치는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해서 삭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요걸 터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터치를 못하지? 만질 거면 잘 누르는 게 낫다. 만질 거면 누르지, 누가 문지르겠니? 이거예요.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이제는 이 문지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나 문질러서 바로 입력하고 싶은데, 문질러서 입력하는 게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죠. 검색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검색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없잖아요. 일단 없으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지도에서 목적지를 검색해야 돼. 터치를 일단 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이 여기로 와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인터페이스가 아닌데 그 다음에 글씨를 써야 돼. 이게 빠를 수 있을까? 누군가한테는. 일단 요 입력하는 것도 좀 그래요. 기존 거 빨리 지워줘야죠. 빨리 안 지워줘서 지금 좀 느려요. 처음에는 자동차들이 이런 터치 화면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이걸 문자를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입력하는지 혹시 아세요? 영어를 입력하고 나서 한자 고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키보드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키보드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입력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이런 터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자동차에서 터치를 적용한 이유입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사람들이 글씨를 손가락으로 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제는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말로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폰에다 대고 뭘 하고 있어요. 시끄러워. 샬라샬라샬라 이러고 있는데 문자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은 문자를 할 수가 없어. 문자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걸 말로 해서 그 말로 문자를 대신 쳐주는 겁니다. 말로 입력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이제는 중국 자동차들은 물론이고 독일 자동차들도 거의 말로 입력하는 걸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터치 입력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럼 한글은 어떤가?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는 것보다 입력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빠르잖아, 쓰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로 문자 인식하는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걸 열심히 만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굳이 터치패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보다는 음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전환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현대기아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진 않죠.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아,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아, 예 아니요가 있는 거, 요거 좀 웃기죠. 아니, 자신 있으면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하면 일단 김한용의 모카로 안내를 해주고 나서 여기가 아니야, 그럼 아니라고 선택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안내를 시작해야지. 만약에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해 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예 아니오를 또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단계를 하나 빼도 된다. 일단 전면을 봤을 때 램프 정말 보석같이 보이나요? 두 줄 램프라는 건 여전한데 그 안에 램프가 굉장히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고 있어요.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제네시스 콘셉트카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면발광을 이런 식으로 옆쪽에 면발광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예쁩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그릴 이런 것들도 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예쁘지 않아요? 이거 당연히 예쁘다고 해야지. 두 줄 크롬 착착착착, 이쪽에 두 줄 휠, 여기도 두 줄 크롬. 여기다가 깜빡이를 켜면 또 놀랍니다. 깜빡이 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선명하다고? 엄청나게 선명한 두 줄이 쫙쫙 그려지고요. 옆에도 이렇게 두 줄이 쫙쫙 그려집니다. 되게 화려하고 되게 멋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죠. 한 가지 요건 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부분이 너무 플라스틱이야. 너무 플라스틱이어서 플라스틱 느낌이 딱 드는데 표면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고 약간 울어있는 느낌이 위쪽엔 안 드는데 아래쪽엔 약간 들어요. 약간 꾸불꾸불한 느낌이 들어. 그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고, 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플라스틱을 쓰냐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크롬을 넣어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크롬을 넣게 되면 보행자 안전규정을 통과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고급차들은 그릴을 다 금속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보행자 안전규정 때문에 아무리 고급차들도 이걸 다 플라스틱으로 바꿔가는 추세예요. 여기도 진짜 크롬 같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의 품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아래쪽 크롬이 진짜 크롬처럼 보여지네요. 마치 거울같이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전체적으로 크롬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측면에도 여기도 크롬, 여기도 크롬, 루프렉도 크롬, 손잡이도 크롬, 이 아래쪽에도 크롬이 있어요. 얼굴도 잘 보면 비춰집니다. 휠 보세요. 휠이 앞쪽에, 와, 휠 구멍, 와, 이렇게까지 휠을 굉장히 큰 걸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큰 휠을 선택하게 되면 마치 스포츠 SUV인 것처럼 무슨 포르쉐 카이엔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디자인은 쿠페와 SUV 모델이 뒷부분의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 쿠페 디자인이 조금 더 젊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디자인이 더 SUV적이고 차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GV80의 일반 모델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쿠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서라도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긴 좀 어려운 차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렁크 스위치를 여기 와이퍼 자리에다 넣는 거, 요거는 포르쉐가 제일 먼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 포르쉐를 좀 따라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뭐 일상적으로 많이들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오, 트렁크 공간 정말 광활하다. 저희가 타는 차는 5인승입니다 5인승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정말 광활하고요. 스크린을 이렇게 이상하네. 차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없네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법규에도 이제는 소화기를 반드시 넣게 돼 있는데 소화기가 있어야죠. 저희 모카 소화기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 보시면 모카 소화기가 있고요. 모카 소화기 같은 거를 비치해야죠. 소화기 자리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서 이게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소화기 박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박스에다 넣어서 여기다가 놔둬야 될 것 같네요. 차에는 SUV든 세단이든 할 건 없이 무조건 소화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올해 12월부터는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됐다고 하지만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제공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차를 보면요, 지금 엔진룸을 열어보면 이거 한 번에 열리게 좀 만들어주지. 근데 이런 식으로 열어보면 지금 엔진이 트윈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 V6라서 양쪽이 똑같이 생겼어요. 흡기도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들어가죠. 이렇게 양쪽이 완전 대칭형인 디자인의 엔진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들어서 직렬 6기통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직렬 6기통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엔진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직렬 6기통으로 넘어가진 못하고 있어요. 저는 V6라도 저는 어쨌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보면 굉장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W15 타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타워 바를 갖고 있어요. 제네시스급의 자동차인데 이렇게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마감하는 게 이게 맞나? 제네시스에?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밑에 보면 그 절연 테이프가 이미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괜찮나? 저 절연 테이프 점점 이제 녹아서 풀리겠죠. 풀려서 이제 어디론가 들어갈 텐데요. 바로 밑에는 벨트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뜨거운 배기 매니폴드도 있는데 거기서 불이 붙어버리겠죠. 차가 갑자기 불에 휩싸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냄새가 좀 날 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엔진룸도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해줄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현대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면 모르겠어. 근데 이 차는 제네시스잖아. 제네시스니까 그만큼 돈값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오, 실내 멋져요. 오, 벨트. 와,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진 실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타는 차는 아이보리와 그레이의 투톤입니다. 오, 멋지죠. 베이지색 너무나 멋지고 이 시트의 감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와, 고급차구나, 정말 고급스럽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뒷좌석이에요. 컬러 조합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고무 패킹의 색깔도 그냥 검정이 아니고 여기 있는 색깔하고 고무의 색깔을 맞췄거든요. 이거 진짜 세련됐다. 진짜 고급이다. 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커피 쏟은 흔적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마 쏟아졌나봐요. 흰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죠. 지금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같은 게 아주 얕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스마트폰 정도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의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약간 보석 상자의 안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감이 돼 있어요.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이 차는 뭐다? 고급차니까 이 차는 이렇게도 됩니다. 4대 2대 4로 폴딩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기다란 물건, 스키라든지 스노우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스키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푹신푹신한 헤드레스트를 제공하는데요. 요거 이렇게 딱 하면 편하고 이렇게 딱 젖혔을 때 편해. 고급스럽죠? 이것이 고급이다. 시트 방석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합니다. 방석이 이렇게 올라가줘요. 네, 가긴 가는데 조금 느리다. 어차피 이거 맨날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슬라이딩은 한번 젖혀 놓으면 나는 공간을 많이 쓸래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 놓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울. 야, 거울이 있어야 고급차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거울도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단추 같은 이 마이크는 도대체 뭐에 쓰는 거냐?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겁니다. 뒷좌석에 여기에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보고서 이 소리를 인식해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사운드를 역위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 차의 실제 엔진 소리가 나는 것에 반대되는 소리로 그 소리를 중화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차가 실제보다 더 조용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에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러면 껐다 켰다 하면서 야, 이게 효과가 엄청나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끄는 기능이 없어서 이게 지금 효과가 좋은 건지 아니면 방음이 잘 된 건지 이걸 알기가 어려운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보면 노이즈 캔슬링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이거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소음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 라는 사람도 없진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뒷좌석을 위해서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에어컨 송풍구하고 뒤쪽에 있는 에어컨 송풍구가 별개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바람 양을 세게 하면 그럼 뒤쪽만 세지고 앞쪽은 세지지 않습니다. 훌륭하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통풍 시트도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됩니다. 전동식 선스크린. 여기 멈췄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딱 받쳐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네요. 만약에 여기 잡아주는 이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유리창에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지, 공간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건 소리가 안 나게 이 유리창에 딱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어느 정도 흔들려도 여기서 이 스크린이 소리가 나는 일이 없겠지. 그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제가 자꾸 지니뮤직이나 멜론 같은 거 이거 틀 수 있게 안 해주는 거, 그리고
시네마 모드 이걸로 영상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 그런 거 안 해주는 거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뭐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린 지금 시승을 하는 거잖아. 차의 새로운 기능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할 수 없게 만들어 준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승이라는 게 예전 같으면 엔진 보고 서스펜션 보고 사운드 보고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그런 건가? 현대기아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응접실 같은, 내 사무실 같은, 우리 가정집 같은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커넥티비티가 무엇보다 중요한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그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그 가치, 그걸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보는 게 시승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엔진을 보는 게 시승이 아니에요. 이 엔진은 벌써 7년 전, 8년 전에 이미 나와서 이미 그때 시승을 끝낸 엔진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것은 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에요. 점점 자동차라는 건 그쪽으로 무게가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시승을 하라는 건 안고 빠진 찐빵을 가지고서 어떻게 시승을 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차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엔진 오일을 즉시 교체하십시오. 시승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업소에 가셔서 영업소에서 시승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에 이런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기능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좀 답답하죠. 연구원들은 기능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선보이게 하는 건 뭐랄까 마케팅이거나 뭐 홍보거나 아니면 영업소거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은 지금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딘가, 왜 IT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기아는 지금 자동차만 놓고 보면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현대차보다 이 엔진이나 정숙성이나 이런 서스펜션이나 뭐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만큼 잘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세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탑티어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는 정말 훌륭해요. IT를 놓고 보면 지금 좀 보수적이라는 독일 회사들보다 한참 뒤집니다. 지금 굉장히 느려요. 뭐 테슬라까진 갈 것도 없어. 뭐 중국 회사들은 뭐 말아야 되겠다. 그전엔 아예 없었으니까 평가할 것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이걸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모양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져요. 자, 블루투스 오디오로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으로 변경됐는데요. 기존에는 넥시콘 사운드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뱅앤올룹슨이 한층 더 뛰어나다 라고 아마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를 시승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사운드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 사운드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라면 이제는 좀 괜찮다, 이제는 쓸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도둑놈인가? 저는 근데 약간 도둑놈이 되고 싶네요. 이 오디오 품질을 높이는 게 정말 엄청난 돈이 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사람이 좋은 것이다 라고 느끼려면 인간의 오감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이게 좋은 물건이구나, 촉감으로 만지고 좋은 거구나, 청각으로 듣고 후각으로, 미각으로,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이 차는 어떤가? 후각적으로 지금 여기 방향제를 넣었어요. 하는 데까지 한 거지. 촉감, 좋습니다. 촉감 괜찮죠. 미각을 확인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다 고르게 평준화돼서 필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시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청각인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그게 중요한데 지금 이 차의 오디오는 그런 것에 비해서 돈을 안 들인 건 아닌데, 그런데 최선을 다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게 최고가 아니냐면, 일단 서브우퍼가 제대로 때려주지 못합니다. 서브우퍼 인클로저가 별도로 있는 그런 서브우퍼가 아니고 이 차 시트 밑에 들어가는 그냥 작은 통입니다. 양쪽에 2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의 서브우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제대로 달아줘야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트위터가 미드 스피커가 여기 있고 트위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떡해?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달았다라는 건데, 애초에 설계할 때 트위터 자리를 만들었어야죠. 트위터 자리를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기거나
어디든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트위터의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스피커 개수를 늘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트위터를 여기다 달았다, 이런 느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현대차라면 괜찮아. 이게 팰리세이드였다면 아주 만족스럽죠. 산타페였다면 오, 스피커 이렇게까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는 그레이드가 위급이잖아요. 제네시스잖아. 가격이 9,400만 원이잖아요 9,400만 원짜리 차에 이 정도 오디오는 섭섭하죠. 네, 섭섭합니다. 디스플레이 이만한 걸 달아놨는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커졌지만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무슨 영역으로 사용되는가 라고 하면 여기는 별다른 영역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이걸 아무리 바꿔봤자 여기에 뭐가 나오진 않습니다. 야, 여기 디스플레이가 더 생겼는데 여기 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디자이너 분들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멋을 몰라. 멋이라는 건 말이죠, 여백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뭘 모르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여기 비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 알아서 잘 설계하셨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요거 여기까지 높이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얇을 필요가 있어요? 한 뼘도 안 되는 거.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스마트폰을 딱 보면 스마트폰을 놨을 때 그렇게까지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디스플레이, 영상을 볼 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죄송한데 조금만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터레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퀴가 지금 터레인이라는 게 잘 굴러가야 되는데 잘 굴러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잘 굴러가는 느낌이려면 요 밑에 요 패턴, 이 타이어 자국이 같이 지나갔어야지. 터레인 모드가 이게 말이 되나. 매연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가 여기 모래에 빠졌다는 느낌으로 비춰지는데, 지금 3D잖아요.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는 거거든요. 미리 그려진 걸 넣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었으면 차가 저기서부터 달려와야지, 달려와서 쫙 하고 탁 서야지, 그리고 막 계속 움직여야지, 막 부글부글 이렇게. 그래픽이 좀 아쉬워요. 그래픽이 이거보단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크리스탈 느낌이었는데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부분이 더 후져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전에 그 부품이 너무 비쌌나? 재떨이 소재라고요? 유리 재떨이?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저도 좀 재떨이에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거의 부장이 재떨이를 던져가지고 이게 피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 나 참. 자, 그리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걸 돌리게 된다는 거. 이거 괜찮나? 문제 안 되나? 여기 꼭 있어야 했나? 물론 크기가 다르고 만져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똑같은 느낌이 든다는 건 조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GV80 운전자 중에서 이거 생전 단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도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고급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급차는 이게 이 상태로 딱 있는 상태로 옆으로 가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야 고급으로 느껴져요. 이게 이렇게 까딱까딱하면 마치 헐거운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견고하게 딱 결합된 느낌을 주려면 이게 위아래로 꼼짝도 안 하고 딱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여져야지. 허술한 느낌이 든다. 고급차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저 차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차에서 내릴 때 지금 찻길에서 내려야 된다면 이걸 입고 내려야 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 안전조끼가 다 법규입니다. 법규로 돼 있어서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제기반사 스티커가 있는 이런 반사조끼를 꼭 입어야 해요. 이걸 입지 않고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사고가 나죠. 차 안에 있다 치면은 그래도 차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데, 내린 사람이 치이면 바로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반사 필름이 있는 이런 조끼를 꼭 입고 내리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걸 법규로 차 안에 이걸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차에서 내릴 때 차가 멈춰서거나 타이어가 터지거나 접촉사고가 나서 도로로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성으로 원래는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저희가 도저히 더 이상 무료로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원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3,000원씩 받고 있는데 3,000원에 여러분들 차에 꼭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씩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입고 내리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차들은 다 있어요. 독일 차들은 여기 어떻게든 홈을 파놔서 조끼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아주 작게라도 만들어 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조끼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조끼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엔 그게 없어서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안에 있는 이런 글로우 박스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 충분하고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안 될 건 없다. 근데 어지간하면 도어 포켓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쏙 넣어 놓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최고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해줘야 이 차가 안전에 그만큼 신경 썼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80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GV80이란 자동차 의외로 많이 겪어본 느낌이었어요. 의외로 예전의 자동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면에선 복고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멋있는 것들 다 복고입니다. 롤스로이스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이런 것들 복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거, 비싼 거, 최고의 것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복고적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네시스도 그런 방향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이 방향성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복고는 계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이 제네시스는 과거의 브랜드인지 미래의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빠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시리즈 오우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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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여기까지 걸어오기가 싫다. 저쪽이 빨간불, 여기가 빨간불이니까 그 사이는 난 지나가면 된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횡단보도다. 이런 생각인 거지.